자, 이번 시간에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시험에 나올 때는 소방시설 관리업법이라고 줄여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시설 관리업법이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목적이 나옵니다. 목적은 화재와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 화재 예방, 안전관리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소방시설 등의 설치 유지 및 소방 대상물에 관한 안전관리에 필요한 상황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렇게 요거는 세 가지로 끊어서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서 제가 누누이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의가 나옵니다. 자, 이 관계법규들은 특히 소방관계법규는 정의를 외우는 게 기본입니다. 정의 보시면 소방시설 나옵니다. 소방시설은 경보,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용수설비, 그 밖에 활동설비. 그런데 자, 여기서 특징 읽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1번부터 4번까지 전부 다 대통령령으로 정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소방시설 등은 비상구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이고요. 세 번째, 특정 소방 대상물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소방기본법 할 때 소방 대상물을 배웠어요. 소방 대상물의 기본은 소방관이 출동해서 불 끄는 거를 소방 대상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예시를 들어드렸습니다. 나르는 비행기, 운항 중인 배, 달리는 자동차 중에 소방 대상물은 달리는 자동차만 해당된다 그랬습니다. 원래 비행기는 땅에 있을 때 소방관이 불 끌 때고 그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로 나가면 그때부터 해양경찰청 관할이에요. 소방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방용품은 그런데 그 중에서 특정 소방이라는 거는 불이 더 잘 날 것 같거나 났을 때 인명피해가 크거나 재산피해가 클 것 같은 것들을 특정이라는 말을 붙여갖고 별도로 규정을 해놓은 것들을 특정 소방대상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소방용품은 소방시설 등을 구성하는 소방용품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이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 그럼 소화설비는 뭐가 있느냐? 소화기, 자동소화설비, 그 다음에 경보설비 이렇게 나눕니다. 소화설비는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 물 분무 등 소화설비 나눕니다. 자, 소화기나 간이 소화용구, 그 다음에 자동 확산 소화기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자동 소화장치는 주거 상업용, 그리고 캐비넷용, 주거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 캐비넷용, 그 다음에 가스 자동, 분말, 고체, 에어로졸 자동 소화장치. 에어로졸은 분무기로 뿌리는 것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옥내 소화전 설비는 호스릴 옥내 소화전 설비를 포함. 자, 이런 거 공부하실 때 가로 열고 뭐가 포함제에 써 있는 거 있어요. 그거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함정으로 가로치고 제외 써놨다든가 이러면 그게 틀린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 설비가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 얘기하는 스프링, 간이 스프링. 그 다음에 화재 진압용,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가 있습니다. 물 분무 등은 물을 분무로 쏜다든가 아니면은 가스나 아니면 포소화약제가 들어있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물 분무 등 소화 설비는 물 분무 소화, 미분무, 포소화, 이산화탄소,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 그 다음에 분말 강화액 소화 설비, 그 다음에 옥외 소화전 설비로 나눈다. 자, 그 다음에 경보 설비는 단독 경보와 비상 경보 설비는 비상벨, 자동식 사이렌, 그 다음에 시각, 자동 화재 탐지, 비상방송, 자동 화재 속보 설비, 그 다음에 통합감시 누전, 가스 누설 경보기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하셔야 되는 거, 누전 경보기는 소화 설비가 경보 설비가 맞습니다. 그래서 소화용품이나 소화 설비가 맞는데 누전 차단기라는 말 들어가면 해당 사항 없습니다. 함정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피난구조 설비 나옵니다. 이거는 피난기구, 그 다음에 인명구조기구, 유도등, 그 다음에 비상조명 등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인명구조기는 방, 열복, 방, 화복 그 외에 안전헬멧, 보호장갑 이런 게 다 포함입니다. 그 다음에 공구호흡기가 있고 인공소생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도등은 피난유도선, 피난유도등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 마지막에 비상조명이나 휴대용 비상조명 등이 있습니다. 소화용수설비는 상수도 용수설비가 있고 소화수조, 저수조 이렇게 나눈다. 자, 그 다음에 활동설비가 나옵니다. 활동설비는 재연, 연결, 송수, 연결, 살수, 비상 콘센트, 무선통신 보조설비, 그 다음에 연소방지설비에서 6가지로 나눕니다.
특히 이 제연 설비라든가 아니면 연소 방지 설비가 이쪽 피난 구조 설비라든가 경보 설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 여기서 좀 구분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특정 소방 대상물이 나옵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은 약 30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사실 외우는 양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해드릴 수는 없고 제가 포인트만 몇 개를 집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특정 소방 대상물은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에서 아파트나 기숙사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은 자, 이거는 센치가 그러니까 너비가 일정 이하는 근린생활시설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고 그 이상이 되면은 전문시설로 들어갑니다. 그게 1000제곱미터, 뭐 150제곱미터 이렇게 쭉 나눠집니다. 그래서 근린생활시설은 워낙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심히 보시면 되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문화 및 집회시설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만 하나 잡아드릴게요. 자, 거기 보시면은 마번에 보시면 이런 말 나옵니다. 동식물원 중에서도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은 문화 및 집회시설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은 동식물 관련 시설이 나와요. 동식물 관련 시설에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은 해당이 안 됩니다. 동식물 관련 시설은 그거는 문화 및 집회시설이고 동식물 관련 시설은 도축장이나 재배장 아니면 교배장, 교미장 이런 것들이 동식물 관련 시설인 거고 동물원, 식물원 사람이 관람한다 그러면은 문화 및 집회시설로 구분하셔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종교시설 나옵니다. 이거는 종교 집회장으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인 거고 자 여기서 포인트 단어가 나번에 나옵니다. 자 종교 집회장 즉 종교시설에 봉안당을 설치했다. 그럼 종교시설이에요. 그럼 봉안당만 설치했다. 그러면은 장묘시설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근데 이 장묘시설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게 종교시설로 들어갔다? 그럼 종교시설로 본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판매시설은 각자 보시고요. 그 다음 운주시설 나옵니다. 이거는 여객기, 자동차, 터미널, 철도 및 도시 철도 시설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의료시설 나옵니다. 자, 의료시설 할 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거, 앞에 근린생활시설에 보면 이 말이 나와요. 의원하고 병원. 물론 뭐 이거는 전문이 뭐 그것도 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거 병원은 병상이 있다예요. 병상이 있는 것들을 병원으로 구분하는 거고, 병상이 없이 이게 소규모로 하고 있는 것들을 의원이라고 해서 그거는 다 근린생활시설로 빠진다라는 거 기준을 좀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병원은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이라는 말을 쓸 거예요. 그래서 의원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전부 다 그거는 근린생활시설로 빼시면 돼요. 그다음 격리병원, 정신의료기관, 의료재활시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시설 나옵니다. 자, 교육시설은 학교, 요거는 그냥 각자 보셔도 되고, 연수원, 직업훈련소, 학원.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근데 학원에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 보셔야 되는 게 가로 열고를 좀 보셔야 돼요. 자, 자동차 운전학원, 정비학원 및 무도학원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학원이라는 말이 붙어도 자동차 운전하고 정비학원은 자동차하고 항공기 관련 시설로 빠지고요. 무도학원은 위락시설로 빠집니다. 그래서 뒤에 학원이 붙었다고 해서 전부 다 교육시설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 포인트입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 있고요. 자, 노유자 시설은 노인 관련 시설, 복지시설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아동 관련 시설, 장애인 시설, 정신자 시설, 노숙인 시설이 나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가시면 10번에 수련시설 나옵니다. 수련시설에서는 간 안에 뭐 대동소이한 내용이니까 각자 보셔도 되고, 다번에 보시면 뉴스 호텔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 따라 세워진 뉴스 호텔은 수련시설이지 호텔이 붙었다고 해서 숙박시설이 아닙니다. 포인트를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운동시설은 자, 탁구장, 뭐 체육도장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규모가 작다. 그러면은 근린생활시설이고 일정 규모가 됐다. 그때부터 운동시설로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시설, 숙박시설은 그냥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시면 위락시설 나옵니다. 자, 위락시설은 단란주점으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오는데, 자, 거기 라번하고 마번 보시면 무도장, 무도학원이 나옵니다. 이건 위락시설이지 무도학원이라고 해서 교육시설 아닙니다. 그 다음에 카지노 영업소, 이것도 위락시설입니다. 공장하고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은 그냥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18번에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이 나옵니다. 자, 거기서 보시면은
R번에 보시면은 운전학원 정비학원이 나옵니다. 운전하고 정비학원은 학원이지만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인 거지 학원이나 학원으로 들어가서 교육시설로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19번에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입니다. 축사나 도축장, 도개장, 작물 재배사라든지 종묘 배양시설 이런 게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은 문화 및 집회시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원순환시설과 교정시설, 방송시설, 발전시설 이런 것들 그냥 보시면 되고 그 다음 페이지에 모지 관련 시설이 나옵니다. 자, 화장시설 당연히 모지 관련 시설이고 봉안당이 나옵니다. 봉안당은 원래는 묘지 관련 시설인데 아까도 얘기했었습니다. 이게 종교시설에 설치했다? 그럼 종교시설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광주계시설은 워낙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광만탑 휴게소, 그 다음에 공원, 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자, 이거를 설명드린 거는 관광휴게시설하고 여러분들이 자꾸 문화 및 집회시설 헷갈리십니다. 자, 야외음악당이라고 해서 문화 및 집회시설 아닙니다. 이거는 관광휴게시설입니다. 구분해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장례시설이 나오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지하가 지하구가 나옵니다. 이거는 구분 간단합니다. 지하가는 사람이 다니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니고 판매시설이 있는 거예요. 지하구는 사람이 가긴 가는데 사람이 통로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통행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뭔가 뭐 우리 광쾌부위라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매설이 되어 있고 수리를 위해서만 사람이 들어가는 것들을 지하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하가는 사람이 거기에서 판매시설까지 갖추고 있는 게 지하가인 거고요. 지하구는 판매시설 이런 거 없이 뭔가 매설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문화재와 복합정보는 여러분들이 각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소방용품이 나옵니다. 용품은 5가지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가 소화 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그 다음에 누전경보기를 구성하는 기기, 그 다음에 피난기구를 구성하는 제품기기,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제품기기 이렇게 정도 있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화재 안전정책, 정책 기본계획 등의 수립입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항상 이 말 명심하셔야 돼요. 계획 안에 앞에 기본이나 종합이 붙으면은 5년짜리 장기 플랜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관리, 세부, 시행, 혹은 뭐 실행, 그 외에 기타 등등등등으로 붙는 것들은 전부 다 1년짜리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방기본법에서 자, 기본계획이나 종합계획은 10월 31일까지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법으로 정해진 거예요. 근데 관리계획, 세부계획 등 1년짜리 계획은 12월 31일까지 작성하게 되어 있다. 이것까지 외우시면은 기본계획 수립 등 이런 것들은 다 외우신 게 되는 거고, 특히 여기서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들은 각자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워낙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분야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소방특별조사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거, 앞에 소방기본법에서 화재 경계지역에 대한 소방특별조사가 나왔어요. 그럼 거기 권한권자는 본부장, 서장이에요. 근데 자, 여기서 나오는 소방특별조사는 경계지구가 아니라 지역으로 묶은 게 아니라 전국 단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장, 본부장, 서장 3명이 권한권자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방특별조사를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관계인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의해서 소방시설, 방화시설, 피난시설, 자체적 공익이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두 번째, 화재 경계지구에 대한 특별조사 등 다른 법률에서 특별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 경우. 세 번째,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뭐 예컨대 뭐 서울에서 아니면 인천에서 아니면은 뭐 경기도에서 국가적 행사가 있다. 그럼 소방특별조사 나갑니다. 다음, 네 번째, 화재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뚜렷한 경우.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뭐 재난 예측 정보 기상 예보 등의 분석한 결과 소방 대상물의 화재 재난 재해가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런 경우 소방특별조사를 나간다. 자, 그리고 그 아래에 보시면 소방특별조사의 방법하고 절차가 나옵니다. 자, 이거는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것만 찝어드릴게요. 청장, 본부장, 서장은 소방특별조사 하려면은
7일 전까지 관계인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알리지 않아도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긴급한 경우. 두 번째, 이거 알려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대표적으로 예컨대 뭐 다중유용시설에 피난계단에 물건이 적재되어 있는지 안 적재되어 있는지 검사하러 나가는데 7일 전에 알려주면 치우면 그만이잖아요. 목적 달성이 안 되죠. 이런 경우는 그냥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소방특별조사는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해 뜨고 나서부터 해지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근데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죠. 뭐 해 뜨고 나서 시작했는데 해지기 전까지 뭐 마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거나 이런 경우들은 가능하다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소방특별조사 항목이 있습니다. 이거는 각자 읽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자, 법규 배우실 때 항상 명심하셔야 되는 거. 누군가 뭐 조사 권한이 있다. 그럼 그 뒤에 조치명령 권한도 같이 갑니다. 그럼 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은 청장, 본부장, 서장이 간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손실보상이 나옵니다. 손실보상은 누가 한다? 청장하고 시도지사가 하게 되어 있다. 기억하시고요. 손실보상은 시도지사가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에 자, 손실보상은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가보상 현금 지급이 원칙이고 일시불 지불이 원칙입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그 내용들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시험에 워낙 많이 나오는 거 나옵니다. 건축허가 등의 동의 등이 나옵니다. 자,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 변경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관할 소재지의 본부장 또는 서장한테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서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죠.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물의 범위가 나옵니다. 어느 경우에 동의를 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자, 연면적 400제곱미터. 연면적이라는 거는 자, 여러분들 이거 공부하실 때 자, 건물이 이렇게 해서 층이 나눠져 있다고 했을 때 바닥 면적은 요 바닥만 재는 거고 연면적은 이 각 층까지 다 더하는 겁니다. 얘기는 우리 흔히 얘기하죠. 바닥 면적은 그 건물 너비를 얘기하는 거고 연면적이라는 거는 건물 전체 층의 면적을 다 더하는 거예요. 자,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기본적으로 건축허가 동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학교는 100제곱미터 이상만 돼도 동의 대상으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노유자 시설하고 수련시설은 200제곱미터. 그 다음에 300제곱미터는 정신의료기관하고 그 다음에 의료재활기관은 300제곱미터 이상 되면은 동의 대상으로 올라간다. 자, 그 다음에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 또한 사전 동의 대상입니다. 특히 요거는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게 작년 하반기쯤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11층에서 6층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이렇게 바뀌어 있는 것들은 기억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차고 주차장 또는 주차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에서 자, 차고나 주차장인데 바닥 면적입니다.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러면은 사전 동의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승강기식이다. 그럼 20대 이상.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은 항공기 경락고 관망타, 항공관제타, 방송용 수신탑 나옵니다. 이거는 면적과 상관없이 동의 대상이다 라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워낙에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지하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물로서 바닥 면적이 150제곱미터. 그런데 무대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럼 동의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특정 소방 대상물의 대상물 중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그리고 지하구입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지하가하고 지하구는 다르다고. 지하가는 사람이 다니고 판매시설이 있는 곳이고 지하구는 매설을 위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이 각자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건축허가 등의 동의 요구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는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 자,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소방시설에 관련된 것과 창호도 시설 설계표, 그리고 임시 소방시설 설치 계획서, 이런 서류 제출한다 정도만 기억을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하단에 나오는 거,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이 나옵니다. 자, 다음 주택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에 설치해야 된다 해서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은 소방시설 중에서도 소화기하고 단독형,
경보기 설치가 의무 대상이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험에서 워낙 많이 나오는 게 그 다음 페이지 맨 하단에 있는 수용인원 선정 방법입니다. 수용인원 선정 방법은 실제로 계산하는 거를 구하는 것도 있고 교재에 나와 있는 텍스트 그대로 물어보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숙박시설하고 그 외로 나옵니다. 숙박시설은 자 종업원 수 더하기 자 침대가 있다 그럼 침대 수입니다. 그런데 침대가 2인용 침대가 있다 그럼 두 개씩 계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침대가 없는 곳이다 그러면은 자 바닥 면적을 3제곱미터로 나눕니다. 자 그리고 강의실이나 교무실 상담 실 휴게실 용도로 쓰이는 경우에는 자 이거는 숙박시설이고요. 자 그 다음 비숙박시설입니다. 비숙박인데 자 강의실 같은 경우 얘기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그냥 강의실 하나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러면 이거는 앉아있는 공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이 작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9제곱미터로 나눕니다. 그리고 자 사람이 움직이는 곳이에요. 강당이나 문화및 집회시설 움직이는 곳이다 그러면은 4.9제곱미터로 나눕니다. 자 숙박시설은 요걸로 계산하는 거고 비숙박시설 중에서도 강의실 같은 경우들은 앉아있는 곳 1.9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거 뭐 여기 지금 대표적인 예로 4제곱미터로 나누는 게 이건 강의실이고요. 자 이거는 강당 사람이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4.9가 아니라 4.6제곱미터죠. 4.6제곱미터로 나누는 거고요. 이 외에다 그럼 전부 다 그냥 3제곱미터로 나눈다.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의 특정 소방대상물의 규모, 용도, 수용인원 등을 고려해서 갖춰야 되는 소방시설은 종류는 소화 설비가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시는 게 쭉 넘어가시면은 경보 설비, 그 다음에 용수 설비, 소화 활동 설비 이렇게 나눠진다. 여기서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기억을 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소방시설의 내진 설계 기준이 나옵니다. 내진 설계 기준은 단순하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내진 설계라는 거는 건물이 약간 흔들렸을 때도 견디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진 설계 기준 안에 대상 안에 포함되는 건 무언가 발사하는 설비가 있다. 그게 내진 설계 기준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옥내 소화전 설비라든가 아니면 스프링클러라든가 아니면 물분무 등 소화 설비 같이 뭔가 발사되는 걸 기준으로 찾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자,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설비, 즉 내진 설비 기준에 적용을 받는 거는 옥내 소화전 설비하고 스프링클러하고 물 분무 등 이거를 정확하게 다 외우시는 게 가장 좋은데 다 못 외우셨다 그러면은 발사됐다, 발사가 안 되는 것들 예컨대 뭐 경보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내진 설비 기준에 안 들어가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성능 위주 설계는 그 고려 대상 6개하고 성능 위주 설계를 해야 되는 대상 범위가 나옵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6가지가 나오죠. 성능 위주 설계는 용도, 위치, 구조, 수용인원, 가연물의 양, 가연물의 종류 이 6가지에 의해서 이게 성능 위주 설계 고려 대상이 되는 거고요. 성능 위주 설계 대상은 자,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그 다음에 건축물의 높이가 100m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그리고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그 다음에 자 3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러면은 철도 및 도시철도 공항시설, 그 다음에 상현관이 10개 이상인 상현관이 있는 특정 소방 대상물은 성능 위주 설계 대상이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특정 소방 대상물별로 설치해야 되는 소방시설의 정비는 그냥 패스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소방용품의 내용 연수가 나옵니다. 자, 내용 연수는 기본적으로 거기 13-1에서 나오죠. 동그라미 2번에 소방용품의 내용 연수는 10년으로 한다. 이 10년은 분말 형태의 소화역제. 여러분들 건물 다니시다 보면 소화기들 보셨을 거예요. 이게 내용 연수 10년이다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 피난시설, 방화구역및 방화시설하고 소방시설 적용의 특례가 나옵니다.
요거까지는 각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5-1에서 특정 소방 대상물의 소방 설비 설치 면제 기준이 나옵니다. 자, 이건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스프링클러다 그러면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는데 뭐 다른 뭐 물분무 등이라든가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스프링클러하고 물분무 등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유사한 제품도 설치 안 한다라는 기준을 가지고서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다 가능한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15-2번에서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정 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화재 위험도가 낮은 특정 소방대상물에는 5개나 연결 살수 설비가 면제됩니다. 근데 어떤 것들이 있냐? 자, 석재나 불연금속들을 다루는 공장들이 있습니다. 이게 화재 위험도가 낮은 특정 소방대상물입니다. 그 다음, 화재 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 소방대상물에서 대표적으로 펄프 공장 작업자, 음료수 공장, 이런 것들은 스프링클러나 상수도용 소화설비나 연결살수 설비가 면제가 되는 대상들인 거죠. 그 다음에 정수장이나 수영장 이런 데들은 상수도용 소화설비나 연결살수 설비가 면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화재 안전기준을 달리 적용해야 되는 것, 대표적인 게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들이겠죠. 여기는 일반적인 화재 안전기준 적용이 어렵죠. 그 다음에 자체 소방대가 설치되어 있다, 이런 경우도 그 일반적인 소방시설 설치 기준과 다르게 적용한다,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방 대상물의 방염등에서 나오는데, 자, 방염등에서는, 자, 기억하셔야 되는 게 16-1에 있는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의 실내 장식물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 나오는데, 자, 여기선 요 부분보다는 방염 성능 기준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방염 성능 기준은 첫 번째, 방향성문 물품하고 기준이 나오는데, 물품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이나 카펫 두께가 2mm 미만인 벅지류는 방염 물품 대상 안에 포함됩니다. 자, 나머지 부분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기준이 나오는데, 기준은 첫 번째가 번호에서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면 연소하는 상태가 됐을 때까지 20초 이내이거나, 아니면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않냐고 연소가 그칠 때까지 30초 이내, 혹은 탄화 면적이 50제곱cm 미만 이내이거나 탄화한 길이가 20cm 미만일 때 성능 기준 통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방염 부분은 방염 대상 물품하고 방염 성능 기준 위주로 꼼꼼하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특정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부분이 나옵니다. 자, 요거는 각자 좀 읽어보셔도 되고요. 안전관리자를 도와야 되는 특정 소방대상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17-1에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자, 이거는 구분해서 외우셔야 돼요. 특급 소방안전 대상자를 도와야 되는 곳하고 1급하고 2급을 도와야 되는 곳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특급은 5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200m 이상인 아파트를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층수가 나왔을 때 이거는 이 소방법에서 정해진 게 아니라 건축법 기준입니다. 건축법에서 통상 한 개 층을 4m로 잡습니다. 이게 기준이니까 여기서도 보시면 50층이니까 200m가 되는 것 뿐이에요. 왜냐하면 30층 이상이거나 120m 이상인 이런 경우들은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를 둬야 되고요. 1급 안전관리자를 두는 경우는 3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120m 이상인 아파트,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 여기서도 아파트는 제입니다. 그 다음에 1급, 특급 및 1급을 제외하는 것인데, 여기 이제 그렇게 되면 2급 안전관리자를 두는 건데, 2급은 옥내 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하는 경우들이고 특정 소방대상물이고요. 가스 제조 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 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0톤 이상,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저장 취급하는 시설이 있다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소방안전관리 특별시설물의 안전관리법이 나옵니다. 안전관리가 나오죠. 자, 안전관리 대상이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공항시설, 철도시설, 도시철도, 항만시설 쭉 나와 있는 거 꼼꼼하게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공동소방안전관리가 나옵니다. 공동소방안전관리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고층건물. 고층건물 또한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표현하셔야 되냐면은 건축법에 적용되어 있어요. 고층건물은 11층 이상부터 고층건물로 인정합니다.
자, 고층 건물하고 지하가 이런 것들은 넓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 소방, 즉 소방 안전 관리자를 한 명 말고 한 명 더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1번으로 가시면은 특정 소방 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 훈련이 나옵니다. 자, 이 소방 훈련은 거기 2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 관계인한테 소방 대상 훈련한다 그러면 이건 본부장, 서장의 권한입니다. 그 다음에 관계인에 대한 안전교육에는, 자, 요거는 그냥, 패스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4번으로 가시면 소방시설 관리사가 나옵니다. 소방시설 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청장이 실시하는 관리사 시험에 합격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응시 자격 시험 방법, 시험 과목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다 정도로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관리사의 결격 사유가 나옵니다. 이거는 피성년 후견인 혹은 이 사법에 의해서 어떤 집행이 선고되고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서 나머지 부분을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관리사 자격에 취소하고 정지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는 1호, 4호, 5호, 7호가 취소 대상인데, 이건 공부하는 팁입니다. 취소 대상, 정지 대상이 나오면은 취소 대상 위주로 외우세요. 왜냐면 되게 많은 것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는 몇 개가 안 되는데, 취소 정지가 한 20개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 법 안에서 보시면. 그럴 때 취소 위주로 외우시면 나머지는 다 정지관리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취소 대상만 한번 보겠습니다. 1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 그 다음, 소방시설 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그 다음에 동시에 둘 이상 업체. 자, 소방시설 관리사도 이중 취업 안 됩니다. 다만, 내가 뭐 관리사업을 하고 이 업과 관련된 다른 것 때문에 그냥 알바를 한다든가 이런 건 괜찮은데, 동일한 관리사업을 이중 취업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이거는 원시적으로 무효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은 취소 사유다. 자, 다음 소방시설 관리사업의 등록과 등록 기준은 그냥 읽어보셔도 되고요. 등록 결격 사유가 나옵니다. 이것 또한 그냥 보셔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29-1에 보시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가 나옵니다. 이건 중요사항이라 그래서, 자, 이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신고해야 됩니다. 첫 번째, 명칭이나 상호가 변경됐을 때, 두 번째, 영업 소재지가 바뀌었을 때, 세 번째, 대표자가 바뀌었을 때, 네 번째, 기술 인력이 바뀌었을 때, 네 개 중에 하나가 바뀌면 무조건 신고해야 됩니다. 이거 신고 안 하면 갑대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부분은 쭉 보시고 31번에 보시면 등록의 취소와 영업 정지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또한 등록 취소 사유를 위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취소 사유만 봐드릴게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할 경우. 그 다음에 등록 결격 사유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이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등록 수첩을 빌려준 경우 취소 사유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소방용품 형식 승인 부분은, 자, 여기서는 외우셔야 되는 게 소방용품의 등록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들을 기준으로 해서 외우시면 되고요. 쭉 넘어가셔서 35번에 청문이 나옵니다. 자, 청문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행정 조치 중에 침익적이라는 부분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 관리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아니면 업의 등록 취소 및 영업 정지, 형식 승인 취소 및 제품 검사 중지, 성능 인증 취소, 우수품질 인증 취소,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이런 경우들은 청문 대상이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벌칙 부분이 나옵니다. 벌칙은 여러분들 항상 외우실 때 일단 처음 단계가 벌금과 과태료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것부터 외우시고, 그 다음에 벌금이 쪼개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금액별로. 그거 나눠서 외우시면 돼요. 자, 일단 처음에 5년 또는 5천만 원은 소방시설의 폐쇄 차단 등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 폐쇄나 차단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사람이 다쳤다? 7년 7천만 원. 사람이 사망했다? 10년 1억입니다. 다음 48조의 2에서 나오는 겁니다. 3년하고 3천만 원이 나옵니다. 이거는 각자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1년 1천만 원이 나옵니다. 이거는 관계인이 정당 업무를 방해한 자, 즉, 혹은 조사나 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되거나 관리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는 1년 1,000만 원입니다. 자, 관리업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한테 빌려주면은 관리업 취소되죠. 네, 그런 거하고 똑같이 맞물려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300만 원이 나옵니다. 이거는 소방특별조사를 거부한 관계인한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되게 되어 있다. 나머지 부분 각자 읽어보시고요. 과태료 부분은 300만 원, 200만 원으로 나눠집니다. 300만 원은 화재 안전기준을 위반해서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 관리하거나 피난시설, 방화구역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 훼손 등 변경 등을 한 자 등이 포함이 됩니다.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의 방염 대상물의 설치 규정을, 즉 방염 성능 기준이 있었습니다. 거기를 어겨서 미달됐는데도 설치한 경우들이 거기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벌칙 부분은 과태료, 벌금 특히 구분 잘 하셔서 기억하시는 습관 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까지 하시면은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기본적인 핵심만 좀 집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소방시설 공사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하셨습니다.